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청조랑 왜 펜싱을 합니까? 강화도에 뉴욕 돈가스집이 있습니다. 뉴욕. 그냥 속된 말로 호구죠. 오히려 빌려달라고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했으면 홍콩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매우 신뢰해요. 트러스트해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남현희, 전청조 두 분이 지금 엄청 이슈인데요. 남현희님은 대한민국 펜싱 올림픽 최초의 메달리스트죠. 전청조 씨는 사실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됐죠. 씨는 지난 8월 이혼을 하였고 정도 지났나요? 되게 짧은 기간에 결혼 소식을 여성조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남현희님과 전청조 둘이 동반 인터뷰로 두 분이 세상에 알린 사건입니다. 인터뷰하고 나서 전청조 씨가 재벌 3세라고 인터뷰는 했는데 또 뭐 미국에서 자랐고 승마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전청조 씨가 사기 전과자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무슨 미국이냐, 강화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니 속속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기 전과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거 변호사 배지랑 다른데 사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수 변호사 공로상으로 제가 받은 순금 배지입니다. 오늘은 남현희 선수에서 이제 감독인데요. 그리고 전청조라는 사람, 이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다가 여자로 확실히 밝혀졌는데 전청조 씨에 대해서 가십이 아니라 사기를 하는 이유, 당하는 이유, 그리고 전청조 씨가 다른 사기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예전 처벌됐던 사기에 대한 판결문이 디스패치 언론 기관들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는데요. 그 사기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여러분 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남현희 씨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죠. 펜싱 선수고 키가 154cm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단신이죠. 그래서 뭐 땅콩 관객, 골프 선수 땅콩 김미연 님도 있었는데 땅콩 관객으로 불렸습니다. 남현희 선수가 30세 때 사이클 선수와 결혼하죠. 11살 딸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도 좀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혼하자마자 2개월 만에 재혼 소식을 발표하는데 그 대상이 전청조였습니다. 전청조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IT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재벌가 3세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다고 하죠. 여러분 미국은 태어나면 시민권이 나오죠.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고 하고 승마 선수로 다수 우승하고 했는데 부상 입고 은퇴했고 그 다음에는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밝힐 수 없는 개인적 이야기와 경영계획은 남현희의 결혼식 직전에 직접 밝힌다고 합니다. 직접 밝히려고 했는데 직접 밝히지 못하고 밝혀졌죠. 남현희님과 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전청조 씨는 송파구에 있죠. 롯데타워 시그니엘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시그니엘, 제가 송파의 아들인데 시그니엘 보기만 하고 살지는 못하죠. 전청조가 먼저 살고 있는데 남현희 모녀가 합류해서 거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벌 3세라고 말하고 밝히고 다니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거고, 여기 사진들 보이십니까? 애칭을 조조라고 했다는데 조조 선물 조조입니까? 벤틀리 나오고 이런 선물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그니에 살고 여기 경원 사진들 보이십니까? 경원도 대동항에 다니고 선물 공세하니까 남현희님은 일반인이 봤을 때 이상한 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속된 말로 눈에 콩깍지가 낀 거죠. 남현희 씨와 이제 전청조, 발음도 힘드네요. 전청조는 펜싱의 선생과 제자로 만났다는데 이 얘기도 너무 웃기죠.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펜싱을 해본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마크 주커버그랑은 싸울 수 있겠지만 전청조랑 왜 펜싱을 합니까? 소설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SF급이 그걸 또 믿고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가 전청조한테 인생 3회차지 하면서 28인데 이렇게 완성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진짜 놀랍다고 하는데 재벌 3세는 재력이 따라오는 거고, 이 사진 보이십니까? 앞에서 제가 남현희님 키가 154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보고서 남현희님이 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늙고 젊고 이런 게 아니라 체격 차이가 전혀 안 납니다. 요즘 여성분들 160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여성보다 훨씬 작은데 이게 성인의 남자라고 생각이 들까요? 외모나 골격이 성인 남자로 안 보이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냥 아들하고 찍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성년 아들하고 네티즌들이 가만 안 있죠. 또 제가 영상물 게재금지 갖춰보면서 유튜브들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김용호 그 연예 뉴스 했던 유튜버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연예 뒤통령 이진우 기자님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나 봐요.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뉴욕 돈가스 얘기하시면서 막 빵 터지셨던데 거기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거기 전청조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중저음의 여성도 아니고 그냥 얇은 여자 목소리입니다.
정천조 이 사진 보이십니까?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에 큰 안경을 끼고 있고 머리가 길고 여학생이죠.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여성인 것을 밝혔습니다. 미국 유학생활도 거짓이라고 하고 강화도에 있는 강화여중을 졸업했다고 하고 재벌 3세가 아니라 강화번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승마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승마는 아주 취미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승마를 취미로 하는데요.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판결문 나오는데 거기서도 말 관리사라고 하면서 이때의 지식을 응용하죠. 아까 전에 연예 뒤통령 얘기 드렸었는데 이준호 기자님이 강화도에 뉴욕 돈가스집 있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인데요. 뉴욕 다 동경이죠. 저도 뉴욕에 좀 있었는데 이 세상의 중심이 뉴욕이니까 뉴욕이라면 멋있어 보이죠. 이에 대해서 승마로 유명한 분 한 분 또 계시죠. 최순실님의 따님 보이십니까? 전 승마 국가대표 정유라 씨가 페북에 올려주셨네요. 2014년에 랭킹 1위였던 나도 2대 갔는데 네가 무슨 수로 뉴욕 대학을 이렇게 쓴 거죠. 네, 뉴욕 대학에서 승마 특기자를 뽑는지도 모르겠지만 센트럴파크에서 이게 말 타고 이제 섹스앤더시티 보셨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사라 제시카 파커 막 이렇게 나와서 낭만적으로 또고닥 해서 이제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는 게 나오는데요. 예, 뉴욕에서 그것도 뭐 승마죠. 경마는 아니니까 그걸 했는지. 그리고 이게 전청조의 말투라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요.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m 실례해요. 누가 이렇게 말하죠? 유학생도 안 그렇고 교포들은 더 안 그렇겠죠? 예전에 박찬호 선수도 처음에 갔을 때는 여러분 미국에서 R하고 L 발음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뭐 혀에 버터 발랐냐? 왜 이렇게 굴려?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데 오래 조금 있다 보면 하고 L 발음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중학교 기초단어를 이렇게 섞어 쓰진 않죠. 중학교 수준의 영단어가 나오면서 이거를 거르지 못했다는 이유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하셨던 이제 사기 전과에 대한 판결문을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니까요. 다른 거는 연애 가십에서 보시고 저도 훨씬 재밌는 사람인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못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판결문은 제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판결문 띄우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판결문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먼저 형법 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스패치가 전총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다음에 그 피해자들한테서 판결문을 얻었나 봐요. 이 부분 사기 피해자 방지의 공익적 목적으로 어차피 다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공개하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금 사기 사건입니다. 4월입니다.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을 주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300만 원이 없어서 투자를 받습니까? 빌려준 사람도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속된 말로 호구죠. 판결문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전청조죠.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고 당연하죠. 여성이었으니까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니까 처가 없죠. 여성이면 남편이 있겠죠. 처의 친오빠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빌려도 50억 수익을 당연히 낼 수 없고 심지어 원금 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놀랍고 지금 대한민국이 경악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이렇게 됐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데요. 잘 한번 보이십니까? 경호원 들어가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남성적이죠.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겁니다. 여자도 남자 같고 남자도 여자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 있고 멋있어 보이면 다 속는 겁니다. 사기 사건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거에 속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현실을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300만 원 내가지고 50억 벌겠다? 그건 망상이죠. 욕심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희망사항으로 막 내가 알려주는 번호 로또 당첨되니까 나한테 1억 줘라 그럼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죠. 주식 오르는 거 찍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받겠다고? 그 사람이 몰빵해가지고 그 주식 오르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희망사항 욕심과 현실을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영희 씨가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전청조를 축해세웠지만 그것도 이제 벤틀리나 시그니엘 각종 선물들의 눈이 먼 다음에 들었던 얘기일 테고 이런 얘기처럼 300만 원에서 50억 되겠다는 허황된 얘기일 가능성이 크죠. 판결에서 밝혀졌듯이 전청조는 여자고 3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인빙자 사건 두 번째 사건이었는데요. 2019년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재판의 판결문을 보시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어떻게 한다. 이런 구조죠. 논리 구조가. 사실관계 확정은 판결, 공판이라고 하는데 형사재판은 거기서 이제 검사와 국선변호인이 있었겠나요? 서로 공방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증거를 다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 결과는 사실 거의 믿으셔도 좋죠. 약수역 5번 출구가 나오네요. 거기서 우리 함께 살자. 내가 혼수할 테니까 너는 대출받아서 직구해라. 거짓말 했죠. 근데 사실은 판단이 나오죠. 피고인은 피해자랑 같이 살 생각이 없었죠. 피해자한테 받은 돈은 집 살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또 변제하고 돌려막기죠. 생활비, 여행 경비, 또 여행은 다니네요. 고급 호텔 이용, 렌터카 대금 이런 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자로 들어와서 사기를 친 거죠. 대단합니다. 이번 타겟은 남자였는데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네요. 예, 남자도 취향이 좀 독특한데 3명만을 보냈다는데 먹튀를 했다고 합니다. 데이팅 앱 사기 사건은 계속 발생하죠. 데이팅 사기 사건은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 사건 2019년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여기 범죄 일람표가 보이십니까? 여기 범죄 일람표를 보면 손님 말 안장 훼손 변상 9만원 받고, 손님 말 사망 배상금 380만원, 말 관리사니까 뭐 안장을 부셨다, 말을 죽였다 이러면서 돈을 뜯는 거죠. 이거는 가장 자신의 직업과 부합하네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이니까. 말이 죽었다, 안장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5,700만원을 속여서 받았다고 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전총조는 말 조련사는 있었으나 뭐 말 완장을 훼손한 적도 없었고, 전총조가 꾸며낸 얘기는 있는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기죄 변론할 때 항상 하는 얘기죠.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돈을 빌렸을 시점에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빌려달라고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했으면 그냥 내가 옷 좋은 거 사고 싶어 좀 줘. 그래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제가 뭐 사기를 부추긴 건 아니고, 사귀는 사이에서 좋아서 선물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무슨 뭐 말 한 장 부셨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돈을 뜯으니까 문제죠. 거짓말, 기망해서 사람의 재산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 겁니다. 19년으로 돌아와서 6월 이제 드디어 재벌 사칭 사기 사건들이 나옵니다. 저기 여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N호텔에 있는 땡 카지노 회장님이 내 아빠다, 내가 혼외자다, 이미 다 밝혀졌으니까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했답니다. 제주도에 파라다이스 호텔 있죠. 파라다이스 천국인데 전시 사기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죠. 왠지 카지노라고 그러면 도박이고 현금이 많을 것 같고, 전시니까 속이기도 좋잖아요. 놀랍게도 전 총조가 연예 대통령에서 나왔는데 파라다이스의 막내 아들과 좀 흡사하게 생겼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이런 그룹의 후계자, 혼외자인데 비서를 구한다고 하죠. 이제는 다시 남자로 됐습니다. 낸시랭, 고양이 달고 다니던 분, 깜찍하고 재밌어서 남들은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밝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름도 특이한 왕진진, 본명 전준주, 이 사람도 사기꾼이었죠. 이 사람도 파라다이스 아들이라고 했죠. 홍콩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사람들이 다 낸시를 말렸는데 낸시는 결혼했죠. 이런 점에서 다행이죠. 남현희님은 사기 공범이 될 수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결혼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배우님도 안타깝게 파라다이스 회장 딸이라고 했던 여자한테 사기 결혼을 당한 하셨죠. 그때 그 여성의 이름은 전우경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전시죠. 자,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속도말 엄청 빡치겠죠. 아, 얘네들 뭔데 사기꾼 놈들이 혼외자니, 혼외자라고 그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닌데 뭐 내 자식이라고 하고 다니면 엄청 황당하겠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룹에서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서 뭐 혼외자를 사칭한 전 총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 총조는 비서로 올려놓은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나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죠. 7천만 원이나 뜯겼답니다. 연봉을 뜯긴 겁니까? 재판부 판결을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모 그룹의 혼외자도 피해자를 비서를 고용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한테 받은 돈을 아파트 임차 보증금이랑 기타 생활비,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됐다고 하죠. 2017년에도 이런 비슷한 거에서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잠깐 띄울 테니까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서 엽기적인 그녀가 떠올랐는데요. 대표님은 땅콩 알레르기에 있으시고 무조건 사이다는 칠성만 드시고 우유는 무조건 메루만 드신다고 하는데, 메루 여기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보이십니까? 유당 분해 효소가 좀 적으신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좋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투자 사건입니다. 2000년 9월 사건입니다. 계좌이체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어서 계좌이체가 안 되니까 나 대신 송금을 해달라. 한국 돌아오면 돈을 2배로 갚겠다. 송금만 해주는데 돈을 2배로 줍니까? 여러분 위치 추적 다 되죠? 핸드폰 조회해서 그때 어디 있었는지 다 나오는데 전 총조는 미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용산에 있답니다. 용산 미군 부대에 있었을까요?
이 피해자도 뭐 보장이랑 2배 준다 이런 욕심에 속는 거예요. 1,600만 원을 뜯겼는데 전총조는 이 돈으로 고급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2억 사기였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범행 장소가 송파구네요. 피고인이 2009년 8월 19일 송파구 R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인 2역을 하죠. 외국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취업하게 해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 외국에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매우 신뢰해요, 트러스트해요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취업해줄게 돈 보내라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니까 네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법인 설립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으로 돈 내놔라.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다시 한 거의 500만 원 돈을 뜯어냅니다. 디스패치는 일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쯤 되면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대리, 사기를 고소할 때도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하십시오. 변호사한테는 10만원 상담료 아까워서 아끼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 몇백을 뜯깁니까? 2020년 12월 11일에 재판부는 전총조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너는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 피해자도 다 쓰고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 그리고 넌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을 못 시켰다. 여러분 감형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사기를 쳤으면 돈을 갚고 피해자들한테 처벌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돈 다 이상한 데 썼겠죠. 결국 사건이 병합돼서 이 많은 사건들로 2년 3개월을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기죄나 재산범죄 같은 경우 돈을 못 갚았으면 징역이라고 하잖아요. 노역을 살면서 노가다를 한 걸로라도 일부씩 변제하게 계속 갇히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교도소에서 이런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국민 세금이니까요. 참 딜레마죠. 자, 이때까지 여러분은 전총조가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인지를 보셨습니다.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1인 2역까지 하고 다시 전총조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펜싱 선수 남현희 씨한테 썼는지 보십시오. 남현희 씨 알았다면 펜싱 쓰려고 할 때 남현희 씨를 가스라이팅 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 이해가 힘듭니다. 결혼 발표하고 이틀 만에 사실이 밝혀지니까 남현희 씨 10월 25일 파혼을 발표했다는데요. 여성조선에서 재원 인터뷰를 하고 파혼 인터뷰도 여성조선에서 하네요. 전총조가 임신 테스트기를 10개 줬는데 임신이 나왔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전총조 여자죠. 그리고 남현희님은 임신하고 출산 경험까지 이게 지금 19금 그게 아니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생각하겠지만 테스트키는 물만 묻히면 임신으로 나오는 장난감 임신 테스트키라고 합니다. 남현희 씨는 이제 빠져나왔죠. 전총조의 시그니엘이 보이긴 좋았지만 범죄자랑 같이 있다가 같이 엮이겠죠. 그래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집을 빠져나와서 친정엄마 집으로 갔는데 전총조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문두리고 만나자고 하니까 여러분 뭐 됩니까? 스토킹 되죠.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서 끌려나가고 이때도 신원조사하죠. 이때도 주인 번호가 2입니다. 여자인 게 또 밝혀졌죠. 25일날 남현희 씨가 본인 스스로 자학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사실 남현희 씨의 모친과 가족들이 오랜 시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전총조 씨는 스토킹 현행범 체포된 다음에 3일간 자지도 먹지도 못했다. 그렇겠죠. 그 자거나 먹거나 했으면 진짜 강심장인데 그래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제 전총조 씨는 어떻게 될까요? 전총조 씨는 남현희 씨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를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섭TV 제가 재밌어서 보고 있는데 님이 인터뷰를 했네요. 리섭님은 제대로 이분하고 결혼하신 분으로 아는데 로열남 이 링크를 보면은 전총조가 시그니엘에 살면서 로열남도 시그니엘에 같이 산답니다. 로열남의 수강생들에게 이 어플로 보여줬대요. 51조가 있다는 겁니다. 51조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경제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공범이거나 아니면 남현희 씨를 간접으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색했겠죠.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장에는 자산가들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했던 여성과 결혼하면은 신원이 확실하다고 또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여성조선을 너무 무시한 거죠. 기사만 남기고 이슈 안 되고 넘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전 국민이 보게 됐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네티즌 수사들이 다 나오죠. 전총조 또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사기 있었던 사람들은 개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총조 이름을 쓰고 게다가 여자로서 무슨 생각인지 몰랐는데 실형받고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또 사기를 치면서 자기 이름 그대로 쓰면서 자기 얼굴 보이면서 그렇게 한다? 리플리 증언일 수도 있죠. 어떻게 처벌될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사기를 해서 피해자한테 이제 발생한 피해액 자기가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5억 이상 50억 미만 이거에 해당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한 1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판결문 보이면서 2020년 12월 11일날 판결 선고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형량 살고 나오고 구속된 거 감안해보면 형 종료하고 3년 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누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각.
뭐 이렇게 쌓는다는 거죠. 유범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금고는 뭘까요? 보통 정치범들이 하는데 징역은 여기서 하는 거죠. 노역을. 금고는 노역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치범들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뭐 빵이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노역을 의무로 하느냐 선택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금고를 받더라도 노역은 보통 같이 한답니다. 어쨌든 금고형을 받고 집행 종료 형 다 사고 나온 거죠. 나왔는데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 형을 범했다? 그러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져갑니다. 누범 가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한 사건이 맞다면 10억 원이 넘었고, 그러니까 특경경제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3년 내에 출소하고 3년 내에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2배 장기 2배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로열남 유튜브 채널을 봤을 때도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오고, 남현희님의 지인들도 이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금이라고 받은 돈을 남현희 벤틀리 선물하고 뭐하고 시그니에 사는데 썼겠죠. 호화호식하고. 자, 남현희 씨 사실 이런 걸 전혀 몰랐을까요? 허영만 작가 있죠. 타짜. 아수라 발발타. 제가 또 영화동호회 회장이잖아요. 타짜 그런 대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원작인 만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니가 현경장한테 얘기하죠. 아, 6대4는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판해서 속임수죠? 타짜가 이렇게 밑장 빼기냐? 해서 다 따주는데 왜 판간 정마당한테 6을 주고 우리가 살해 가져갑니까? 그 평경장이 놀라운 지혜를 얘기하죠.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나오는 게 어렵냐? 물고기를 때려잡는 게 어렵냐?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서 어렵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호구 잡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성전환을 해서 주민등록 1번을 보여준 거를 믿었다고 합니다. 임신 테스트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믿었다고 합니다. 42살에 아이까지 있는 여성이 이런 거를 다는 게 더 가관이죠. 현실에서는 재벌이나 재벌 후계자가 일반인에게 청혼하는 경우도 없고, 국가대표 펜싱 선수라고 하더라도 15살이 어린 것도 아니고 15살이 많은데 애까지 있고 얼마 전에 이혼한 사람한테 청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을 받는다거나, 뭐 잠깐 성공해주면 2배를 준다거나, 선물 공세를 하면서 뭐 결혼하려고 하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이 공개한 남현희 씨 인터뷰를 보면은 24일까지도 남현희 씨는 모든 말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사실들이 속속 들어오니까 솔직히 말해달라. 재벌 혼외자가 아니라도 좋다. 평생 살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친구라는 애한테 전화가 걸어가지고 현이가 안 믿는다. 아버지 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고 공범을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창조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냐고 하니까 뭐 엄마가 기사 나온 다음에 화를 많이 냈다고, 재벌 아버지를 알면 안 된다고 한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니까 법적 조치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태어난 게 맞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스피커를 걸더니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도 미쳐버리죠. 애가 좀 정상이 아닌 걸 어렸을 때 다 알고 있으니까. 현이한테는 말하자 그러니까 어머니란 분이 울면서 뉴욕 이런답니다. 여러분 BGM 깔립니까? 뉴욕. 뉴욕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곳 같습니다. 세상의 중심 뉴욕. 뉴욕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고, 남현희 씨가 뭐 미국 시민권자라는데 영어를 잘하진 않는다고 얘기했다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코미디죠. 영화동호회 회장이라 이거 보시십니까?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최근 개봉 영화 플라워 킬링문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제목을 왜 플라워 킬링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글로를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나오는 지점에 살았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백인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사기쳐 먹었는지, 심지어 살인까지 했는지가 실화로 나오니까 영화 3시간 반이나 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 그러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현님은 부디 정신 차리기 바라시고, 실제로 낸시랭처럼 사기꾼과 결혼 안 한 거를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 이후에는 자각하는 눈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님을 비롯해서 낸시랭, 심지어 이 전청조까지 전시 사기꾼들은 모두 파라다이스를 팔아먹는데 파라다이스 가만 안 있죠. 파라다이스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전시 사기꾼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청조 씨는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겠죠. 리플리 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확신범일 수가 있어요. 내가 믿다 보면 진짜가 아닐까 뭐 이렇게 되는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요. 운 좋다 여러분들은 영화 리플리 증후군이 이 리플리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언제는 태양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 리플리 추천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캐치 미 이프 유 캔, 그 다음에 제가 개봉했다고 이번에 추천드린 플라워 킬링문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 영화 모두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